예, 경쾌한 리듬과 함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죠. 근데 이번 주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17회까지는 02로 시작되는 전화 좀 받아주시고요. 전화 청취율 조사 전화의 확률이 높습니다. 청취 조사의 경우에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간단한 답변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테니까 꼭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17일 이후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는 행사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부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휴먼앤데이터의 이윤영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윤영입니다. 예. 비 없어요? 두 분? 아직은 없는데 오늘 밤에 진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밤에? 네. 지금까지도 많이 왔는데 오늘 밤에 많이 온대요. 아니 근데 없는 게 아닌 것이 지금 도로 침수되니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요. 근데 지금 한강 쪽 많이 막힌 데 있어요. 네, 지금 저는 그래서 잠수교, 이런 때는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잠수교로는 아예 지금 차가 다니지 못한다 네. 그러죠. 그래서 지금 YTN에서도 많이 그런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 텐데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예. 지금 알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제 속보가 안 떠가지고 알지 못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비난성 발언이라고 제발 들렸죠?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이럴 때는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요새는 대중교통에서 저희 YTN 라디오 앱을 통해 가지고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걸 꼭 듣기 위해서 자동차를 반드시 이용하시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비 피해가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별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천 주변에 괜찮겠지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이제 승자부터 해봐야죠. 예. 우리 배 소장님 승자. 저는 딱히 누군가를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성자로 선택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항상 없죠. 네, 고민하다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두다 대통령이 굉장히 좀 정치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전쟁 상태인데 거기서도 목소리를 좀 많이 크게 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국가가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있지만 외교와 국방의 대통령도 있지만 국내 행정과 경제를 담당하는 모라비츠키 총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을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는 상황인데 지금 두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재건 사업에도 상당히 목소리를 또 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참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국빈 방문, 폴란드를 이제 국빈 방문하고 윤석열 이런 부분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폴란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또 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의 정상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줬고, 그러니까 이 폴란드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이름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은 바웬사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인 자유노조 운동의 거두이고 노동운동하면은 바웬사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었죠. 그럼요. 그런데 그 때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가 폴란드 그러면 키리 부인이 폴란드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그 키리 부인이 이제 폴란드인데 폴란드가 또 쇼팽이 폴란드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거 같네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물어보니까 유명한 마리 퀴리잖아요. 네. 마리 퀴리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마리 스콜로더브스카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세요? 저도 아는 척을 좀 한번 해야죠. 네. 끝이에요. 더 이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두다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TIPF라고 포괄적 촉진적인 경제협력 전략까지도 맺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본으로 방문한다, 그다음에 방민은 굉장히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이던 용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방폴 들어보셨습니까? 방폴. 방독도 들어봤어요. 방폴 하니까 왠지 모르게 고급 명품 무슨
이 티셔츠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네. 지금 PD님이 좀 제발 방송에 좀 집중해달라고 하십니다. 계속해달라고. 네네네. 그래서 상자로 한 이유는 그래서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폴란드가 굉장히 좀 목소리를 낸다. 왜냐하면 한국 무기를 잔뜩 가져가서 지금 폴란드가 유럽에서의 그 군사력이 상당히 증진된 그런 또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우리 K9 자주포와 그렇죠. K2 네. 전차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작을 하는 거 생산을 하는 거죠. 하나는 현대로템이니까 원전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랑 그러니까 한국산 SMR 소형 모듈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MOU를 체결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한국을 자꾸 지렛대로 해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의 엔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공연하겠다면 아 폴란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서 그래서 뭐 SM이나 JYP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을 좀 지렛대로 해서 유럽에서 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두다 대통령. 그래서 저는 승자라는 표현을 저는 썼습니다. 예전에 지금이잖아요. 예, 예. 유튜브에 접속하신 달콤 시나몬님이 계신데요. 네. 금요일에 유쾌한 마무리 배 소장님 오늘도 위트 있는 발언 기대합니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바로 밑에 있어요. 좀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오늘 또 네네. 어떻게 위트를 좀 위트 있게 해야 되나. 아니 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두다 대통령 두다. 네. 말씀하세요 이사님. 저 예전에 폴란드 방문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와. 예, 갔었는데 나라가 되게 좀 조용하면서 아름다운데 여기 아우슈피츠를 그때 갔었거든요. 예, 아우슈비츠가 예.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에 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그 흐름이 좀 비슷한 아픔이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가까워지고 진짜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에도 그 작년인가요? 폴란드 그 국방부 장관에서 완전히 무기를 싹 다 사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제 폴란드 대통령을 꼽아 주셔가지고 저도 그 옛날 기억이 좀 났습니다. 네, 근데 예. 그 오늘 그 대통령 부부가 여기 이쪽에서도 폴란드 대통령 훈장을 줬는데 지금 대통령님 들어오시면 내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 놀라실 것 같아. 진짜 훈장까지 받고 지금 MOU까지 그러면은 국가제가 우리가 이렇게 네. 말씀드려야죠.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일이 다 있다고.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두다 대통령을 만났는데 좀 가슴이 뛸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할 때 두다 가슴이 뛰는데 지지율은 또 예. 근데 사실은 폴란드가 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독일에 유학생활 한 10년 했거든요. 통일 전 5년, 통일 후 5년. 와. 의도하지 않았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있었는데 동서동의 그때 브란덴부르크의 독일에 그 있었죠. 담벼락이 무너질 때도 제가 독일에 계셨던 예,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역사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국가가 계속 도미노로 무너지는데 네. 그게 한 대여섯 국가는 2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한두 달 전에 독일에 있는 정치학자들이 그걸 예견했냐? 당연히 예견 못하죠. 전 그게 역사의 두려움인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왜 그러느냐. 무너졌잖아요. 동구 사회주권이. 그랬을 때 이제 독일에 있는 교수들은 이 나라의 이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정착될 것인가를 이 예측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시민 사회의 맹아, 싹이 네. 있느냐.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싹으로 보이는 나라가 바로 이제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헝거리라든지 이런 국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 예견대로 됐어요. 안정적인 어떤 민주주의적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러고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뭐 우리랑 관계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 굉장히 발전 가능성도 굉장히 그래서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네. 체코나 폴란드나 헝가리가 아직은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좀 떨어지지만 네. 뭐 그거는 얼마든지 또 그쪽 나라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교수님. 근데 아까부터 좀 보는 시선이 영 그래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신율의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이혜정 세계사. 소장님 말씀하시죠. 아니 어쨌든 이 폴란드 대통령 꼽으신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폴란드의 국가적인 기여가 지금 있다. 예. 중간다리 역할 그것 때문에 꼽으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지금 저기 MOU 사인까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원희룡 그렇죠. 장관 앞에다 놓고 네, 네. 근데 국내 들어오실 텐데 내 지지율이 왜 이럴까 제가 놀라실 앞서도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살다 보면 별일 다 그렇죠. 있죠. 그럼요. 네. 네. 그럼요. 살다 보면 네.
근데 노래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꾸 노래를 하시네. 살다 보면. 네. 예, 살다 보면 이은영 소장님 승자. 저도 지금 기시다 일본 총리 꼽았어요. 전부 외국 사람이네. 이번에 아무래도 그 저기 나토에서 기시다 총리는 국내 지지율, 일본 국내 지지율은 안 좋지만 이번에 그 EU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그 식품 수입 규제도 철폐를 해줬어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출하는 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오케이 사인을 줬기 때문에 그 상당히 날개를 달았다. 그래서 어쨌든 승자로 기시다 총리를 꼽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이제 그 정상회담에 일본 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내용이 아직 좀 디테일하게 세부한들이 좀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그 요구가 좀 국내적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오염수 방류, 핵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서 국내 여론은 좋지 않지만 어쨌든 이걸 지금 매듭을 지었는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히 좀 걱정되는 면도 많습니다. 근데 그 뭐 우리가 오케이 하든 아니든 그 일본의 주권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IAEA가 야 이거 하면은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못 하겠지만 네. 국제기구가 이제 그렇게 하면 근데 이거 오케이 IAEA가 오케이 하면은 사실 그 다음부터는 일본 주권 사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의 입장을 경청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향은 못 미친다. 근데 이 내용 중에 이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방출을 중단하겠다. 중단한다. 요게 지금 들어 있어서. 왜 그러냐면 그거는 네. IAEA하고도 약속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사실 그 부분보다는 지금 민감해질 수 있는 사안은 기시다 총리가 얻어낸 성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낸 것보다는 EU로부터 얻어낸 게 크죠. 아하. 왜냐하면 EU가 이제 일본의 그 식품 규제했던 것을 이제 해제하겠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사실은 이제 EU도 뭔가 일본에 요구하는 게 있었거든요. EU 네. 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들여달라고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또 기시다 총리가 답변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대체적으로 이번에 답변은 무답변이에요. 네. 그런데 EU한테는 그걸 이제 얻어낸 거죠. 그래서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 산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지역의 식품 수입 제한에 대해서는 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유가 그렇게 예, 했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유구나 거기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아니요 말씀하세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게 굉장히 지금 EU의 결정에 대한 것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짧게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왜냐하면 이 결정 이후에 분명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지금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일본이 요구해 오지 않겠냐. 근데 이 부분인 거죠. 제가 어제 이 뉴스를 봤는데 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EU가 후쿠시마산 식품 네. 네네. 가공식품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치, 가공식품. 수산물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산물은 예, 아닙니다. 예. 근데 예. 그것도 이제 가공식품이니까 그 약간 간접적으로는 근데 EU 사람들은 예. 가공식품을 잘 안 먹잖아요. 예를 들면 해산물 가공식품 뭘 먹겠어요? 거의 EU 안 먹어요. 사람들이. 이 예. 사람들은. 먹태 그래서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먹태요? EU가 이제 독일도요. 네. 북부독일하고 남부독일 나누거든요. 네. 북부독일은 남부독일 사람들이 북부독일 사람 보고 피쉬커프라고 그래요. 아, 예. 피쉬라는 건 피쉬는 네. 피쉬죠. 네. 커프는 뭐냐면 머리라는 얘기거든요. 아. 하도 생선을 많이 먹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럽 사람들이 먹는 생선은 구워 먹는 거고 뭐 청어 이런 거, 거지. 예. 구워 먹는 거지. 수산물, 그 멍게 뭐 이런 건 생선가스 아니잖아요. 같은 거 예, 먹는 거지. 그런 거는. 아. 우리처럼 뭐 오징어를 먹는데 이런 거는 안 먹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예요. 수산물 많이 먹는 나라로는. 일본이 더 많이 먹을 거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많이 우리나라 먹죠. 많이 먹죠. 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까 진짜 정말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이거 수산물이 아니고 가공식품이다. 가공식품. 예. 그리고 예. 사실 EU에서는 왜냐하면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많이 먹지 않는다. 네.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거 자체가 기시다 총리의 뭔가 그 이번에 그 나토 안에서의 역할 뭐 본인 미국 일본의 위상까지도 높이는 그런 걸로 인식되기 쉬운 내용이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식품이라 하더라도 우리도 지금 후쿠시마산 식품은 규제를 할 걸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네. 그것에 대해서라도 일본이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참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수산물이 아니다. 수산물이 네. 아니다. 네. 오케이. 그럼 수산물이 아니다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계속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뭐 하여간 우리가 승자까지 얘기를 예. 했고 이제 패자를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자, 배 소장님 패자. 저는 패자로 양평 고속도로라고 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6% 떨어진 것도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뭐 저 근데 이거 아까도 자꾸 서울 양양고속도로라고 그래가지고 양양. 아 이거 양평고속도로인데. 양양에 계신 분들 깜짝 놀라죠. 아 이거 이미 있어요 거기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꼭 양평만 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서울, 인천, 경기보다는 강원. 갤럽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PK 지역이 많이 하락폭이 빠졌죠. 높거든요. 네, 네. PK 맞아요. 지역의 하락폭이 높은데 대구, 경북은 별 큰 영향은 없고 호남과 PK 지역이 영향이 있는 걸 보면은 뭐 호남은 또 정치적인 성향이 또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PK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좀 달라진 것이, 첫 번째로는 이제는 IAEA 보고서 이후로,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 이후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류가 이제는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사실상 라파엘 그로시 총장이 국내에 들어왔지만 뭔가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부산 수산업 종사자나 관계자가 많은 지역에, 또 관련자들이 많은, 또 관심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영향을 줬을 것이고, 근데 연령대로 보면은 MZ 세대거든요. MZ 세대가 지지율이 좀 많이 내려갔어요. 40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만 18세 이상 20대와 30대에서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후쿠시마는 계속 이어져 오던 이슈인데 2달 넘게 이어져 왔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영향을 받았을 텐데, 지역적으로는 부산만 콕 집어서 이번에 영향이 있었는데, 연령대는 이번만 영향이 있을 사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것은 다분히 양평 고속도로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2021년에 LH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더불어민주당의 2030 지지층이 상당히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어졌던 6월 10일 2021년입니다.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돌풍이 부는 그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슈가 다 영향을 미쳤다. 후쿠시마 이슈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평 고속도로가 덮치면서 지지율에 타격을 받았는데, 더불어민주당도 좀 지적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단순히 땅 문제나 정치적 쟁점으로 가져갈 부분은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패자의 영향에는 대통령 지지율도 있고 원희룡 장관에게도 지금 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두 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양평고속도로가 김건희 여사 가족 관련 의혹 하나고, 야 이게 뭐 이렇게 국책 사업을 그냥 네. 확 그만두면 바꾸냐. 되나? 그렇죠. 네. 두 가지거든요. 그게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중요한 것이, 신주 교수께서도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볼 부분이 있고 정치적으로 볼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다 보고서도 있고 예비 타당성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면 돼요. 팔러시 베이스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지금 철저하게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저는 봤고, 중요한 포인트. 예,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좀 더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김건희 여사 의혹 나는 것은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더 정책적으로 이러이런 이유에서 정책적으로 어떻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가야 된다. 뭐 누구 땅이 있다 어쩐다. 이걸 떠나서 오히려 그런 식으로 더 정교하게 더불어민주당도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어느 순간 정치 쟁점화돼 버렸어요. 원희룡을 이 공수처에 고발한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뭐 해결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더 접근을 하지 못한 양평 고속도로 이슈, 이걸 패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패자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의 실업급여 하향 평준화 방안을 했는데, 이 말실수 이거. 네, 근데 요거는 이따가 실업급여. 실업급여. 네. 근데 지금 우리 배 소장님이 양평 고속도로를 하셨으니까 승부처로 저는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를 했으니까 이어서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게 네. 방송 진행할 때 막 헷갈려요. 헷갈려요. 말씀하세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국정조사가 곧 들어가게 될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이게 일주일 사이에 이게 6% 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지난주에 갤럽이
금요일 날 나왔던 게 2%포인트 상승한 자료가 나왔었어요. 이게 4일에서 6일 조사인데 근데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를 6일 날 얘기하고 7일이 포함된 조사들은 3%포인트가 이미 그때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 조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6%포인트가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 그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그 발언 영향과 그 처가 땅이 이 국책 사업에 이제 끼어들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오늘 지금 그 김건희 여사 그 리투아니아에서의 쇼핑 명품샵 쇼핑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다음 주에 이게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고 그 처가 땅 문제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원희룡 장관 문제는 좀 잦아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여론의 변동성이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땅 문제잖아요. 그 땅 문제는 다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다 전문가시여서 특히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지난주 그 7일 포함된 자료들의 흐름을 보면 보수 쪽에서 그 하락폭이 더 컸어요. 그리고 아까 20, 30대 얘기를 갤럽 자료 이제 20, 30대에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8, 9%포인트 빠졌지만 60대 이상층도 8%포인트가량이 빠져서 이게 이제 향후 여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60대 이상층이 흔들리면 20%대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32%면 이 명품샵 논란까지 더해지면은 20%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들어오셔서 상당히 그 뭐 담화문까지는 아니어도 그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어떤 책임 있는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두 줄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저는 이제 양평 이슈가 이전에 이제 후쿠시마나 대통령의 순환 발언 킬러 문항이나 또 공정 순환과 같은 그런 이 논란도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은 많이 안 줬죠. 그렇게 많이 주지 결정적 타격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이게 진영 간 프레임화되는 현상,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그 정치적 반사이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대통령 지지율은 6%포인트 하락하면서 32%인데 정당 지지도는 또 별 변화가 없어요. 맞아요. 국민의힘이 33%고 더불어민주당이 32%.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같이 상관성이 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6%포인트 내려오면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거의 한 38% 이렇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 주 정도 한두 주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만약에 20%대로 내려간다면 이 양평권은 프레임화가 안 되고 좀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다음 조사에서 갤럽 조사에서 좀 주춤한 결과가 나오면 이건 또 프레임화 될 가능성도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뉴스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해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정규 성인하며 1,04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과 플러스 마이너스 3.0%인 여론조사를 보면 네. 여기에서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이 소위 말해서 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게 60%거든요. 60.9%.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얘기해 주셨는데 60.9%. 요 부분을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연결해서 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죠. 연결해서 보셔야 되고요. 땅과 무관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게 3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대통령 지지율하고 같은 흐름인데 사실 지난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38%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30% 초반까지 내려온 거는 이 문항하고 딱 연결해서 보면 딱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네. 지금 잘모름이 7.0%밖에 안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제 좀 여론을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 잘모름이 많아야 되는데 잘모름이 지금 7%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는 이미 이걸 자체 하나의 프레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왜 민주당 지지율은 안 올라갔냐? 지금 민주당은 이거에 대해서 그 강하 IC 하고 그다음에 뭐 김부겸 전 총리 땅이 여기 있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발주했다 이런 논란을 팩트 체크하느라고 대응을 좀 많이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은 그 상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 떨어진 거가 좀 특이점으로 봐야 되겠죠. 민주당이 안 올라간 여기서 것보다. 핵심은 저는 이 부분 같아요. 이제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다분히 그렇게 예상이 됐던 것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관성적인 게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거의 비슷해요. 어떤 질문이든 뭐 특검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을 물어봐도 한 35대 55 정도.
그러니까 예상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후쿠시마 이슈하고 좀 다른 게 양평 이슈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원희룡 장관이 이제 전면 백지화를 하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전면 백지화가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승부수일 수도 오히려 이제 원희룡 장관은 더 주목되는 그런 또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대통령 지지율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소통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죠. 아니 동해 종합기술공사라는 데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내서 강화 IC를 새로 만들고 강상면으로 가는 것이 기술적으로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원희룡 장관은 그걸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 잘 설명했으면 됐는데 왜 늘공 의공으로 설명을 그렇죠. 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과 어떤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 갔느냐. 저는 이게 좀 더 큰 영향을 주었던 거 아닌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양재천로하고 영동 1교, 양재천교 하부도로가 일부 지금 통제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자동차로 혹시 근처를 지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 저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오늘 그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는 분들 중에 대통령 이부속실에 근무한 분들한테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여사들께서 외유 나가셨을 때 순방 나가셨을 때 그 호텔 숙소를 이탈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거의 없대요. 참고적으로 네. 그 보도는 국내가 아니라 그렇죠. 리투아니아에서 나온 거라서 더 지금 팩트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그리고 사진이 나왔어요. 일단 사진이 나와서 경호원 16명이 같이 이제 들어가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명이 필요하다.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된 거를 봤거든요. 근데 15 minutes, 맞아요. 15 min이라고 하는 이제 현지 매체인데 이 매체가 상당히 많은 이 리투아니아인 또 리투아니아 아닌 또 발트해 연안의 3개국의 국민들이 이제 접속을 하는 상당히 인기 있는 이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가 그 리테일 샵을 방문을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저는 정확하게 명품을 샀는지 안 샀는지 또 어떤 품목을 샀는지는 방문은 했다. 방문을 했다. 그렇죠. 네. 어떤 제품을 샀는지는 알려지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정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한 것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김건희 여사 정도로 외국의 기빈이 찾아온 적은 없었다. 하지만 유명한 연예인들은 즐겨 찾는 인기 있는 장소이다, 가게이다. 그리고 이 리테일 건물 안에는 여러 개의 이제 샵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와서 경호원이 한 16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매체의 소개입니다. 16명이 있었는데 이 경호상 김건희 여사가 안에서 이렇게 물건을 정확하게 얼마를 쇼핑하고 어떤 제품들을 눈여겨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는 내부에서도 경호가 있었고 바깥에서도 이제 경호를 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이것이 두 형제가 일단은 운영을 하는 그런 리테일 샵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의 내용은 그런 기빈이 와서 놀랬고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다. 우리 샵은 그렇게 유명하고 잘 되는 샵이다. 그런 이야기가 일단 있는데 그것과 연관돼서 지금 이현영 소장이 하신 거는 뭐냐면 근데 왜 영구인이 김건희 여사가 외국에 나가서 그런 쇼핑을 다니고 왜 했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엄청 거죠. 논란이 될 거고 그 리테일샵 안에 브랜드가 구찌, 발망 진짜 완전 명품 브랜드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순방 나갔을 때 이 호텔 밖을 잘 안 벗어나거든요. 구체적인 라벨은 말씀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명품샵을 갔냐 이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여론이 될 수 있다. 여론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건 뭐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안 사고보다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 소지는 가서 있다는 샀으면 거죠. 진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세금에 이용한 아마 개인적으로 돈으로 샀다고 특별활동비 이걸로 사시지 않았을까 일단 예상돼서. 이거는 좀 구체적인 사실 정확하게 알려지고 난 보죠. 이후에 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패자. 저는 아까 그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실업급여 하향평준화 여기도 명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청년과 여성들이 실업이 되었을 때 이 실업급여만 타가지고
그 여기 이제 그 담당 공무원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도 하고 또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명품 사고 해외 다니려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가지고 상당히 이게 지금 논란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해서 약간 된장녀 프레임이어가지고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이제 핵심은 실업급여를 하향 평준화하는 거는 반대. 예, 네. 저는 좀 그런 입장에서 패자로 갖고 왔습니다. 이제 핵심은 예. 그거겠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면 만약에 실업급여가 잘못 책정되고 이것도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실업급여도. 그렇다면 그것이 누수가 되는 게 있다면 잘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새어나가지 않도록 또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예. 있다면 그걸 검토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업급여를 타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투로 또 비아냥거림 투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그렇죠. 봅니다. 이거 사회보험이에요. 정부 예산이 다 그럼요.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내는 것도 일부 그러니까요. 들어가 네. 있죠.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 잠깐 말씀드리자면 올림픽대로 여의도 상하류 IC가 양방향 통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IC 하니까 갑자기 또 이 양평 고속도로가 생각이 나요. 아니 근데 승부처 어디예요, 배 소장님? 저는 이제 승부처를 이재명, 이낙연 해동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보는 이유가 예,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간단하게? 원래 예정대로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비 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위험스러운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예, 우천 때문에 이제 취소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우천 때문이냐? 예. 왜냐하면 그 알겠습니다. 직후에 이 이낙연 예, 전 대표 시간이 다 됐나요? 시간이 다 네, 됐어요. 다음에 줄이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예. 다음 주에 계속 다음 얘기하세요. 주에 저 이거를 연명해동이라고 들어가 명락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말 너무 좀 부끄러워요. 그냥 만나실 거면 빨리 만나시고 조용히 두 분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 승부처는 승부처 아까 얘기했어요. 저는 국정조사. 그 보세요. 앞에 얘기하니까 이게 자꾸 헷갈려요. 네. 어쨌든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